안녕하세요, 송쌤 송성근입니다. 자, 지난 시간 꿀벌 스타일 학급 환경 구성 해설편 잘 보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학급 환경 구성 물품 중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학급 보상판, 바로 달콤한 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상에 대한 저의 생각과 달콤한 교실이라는 새로운 보상 체계에 대한 저의 보상이라는 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인데요. 이 보상이라는 건 시대적 흐름, 선생님에 따라서 보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보상은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 그 자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보상 체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를 아직은 어린 학생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자, 저는 그래서 보상의 방향은 개인의 보상은 최소화하고 모든과 학급에 대한 보상 체계는 조금 시기적절하게 잘 적용시켜 보자. 자, 이 방향으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단 여기서 개인 보상을 최소화하자는 자체가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에게 하는 칭찬이나 또는 격려, 응원의 말조차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 구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의 개인 보상 체계로 칭찬 통장을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칭찬 통장을 사용한 목적은 개인 생활 습관 형성이라는 목적을 두고 활용했지만 저는 올해는 그거를 과감히 없애고 셀프 체크 이름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셀프 체크 이름표를 스스로 하면서 이 단계는 이거 하고 그 다음 단계 이걸 했네.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은 묻습니다. 얘들아, 클립이 현재는 어디 있어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죠? 안 되는 학생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작은 성공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질문 속에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적 동기와 함께 내적 보상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칭찬 통장이 아니라 바로 셀프 체크 이름표로 아이의 내적 동기와 스스로 실천을 유도하는 보상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당연한 말이죠. 보상 자체의 목적이 되면 보상에 학생들이 종속이 돼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은 이걸 받겠구나 라는 수단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잘못 이루어지면 이걸 했는데 이걸 했으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보상을 저해하는 친구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못 받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뭐 좋다고 보상을 하게 된 거지? 이런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보상 자체, 결과 또는 지식, 실력보다는 과정과 인성 자체에 중점을 두고 보상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상은 절대 거래 수단이 될 수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상을 주는 기준 또는 시기는 절대적으로 바로 선생님의 몫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마음대로 또 이걸 가지고 또 요구수단이나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면 또 안 되시겠고요. 중요한 건 이 2가지 경우에만 아이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간헐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규칙과 원칙 아래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 다른 친구의 인성 요소 또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경우. 셋째, 보상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바로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 자, 상대평가라는 건 상대와 얼마만큼 비교 우위에 있냐 없냐로 기준이 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간의 갈등 또는 모든 내에서 활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더 배제되는 안 좋은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전체 모둠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서 학급 보상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갖는, 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나 또는 과다한 모든 간의 경쟁이 없어지고 제가 원하는 협력적 모든 활동을 기초로 한 건강한 학급이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월 초부터 종업식까지 1년 내내 모둠 활동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는 모둠 협력학습 또는 모둠 협력평가라는 학습 과정상의 협력이 되는 모둠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컨텐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둠 보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요소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모둠 활동을 시키면 꼭 보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이 바로 무임승차 또는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제, 무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올바르지 않은 인성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저희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아이들에게 인성꿀을 하나씩 붙여주는 보상활동을 하는 거죠. 특히나 학급 전체에서 조금 문제 행동을 많이 해서 항상 주눅 들어있는 아이, 그리고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가 조금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일 때마다 좀 강조해서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선생님께서 모범적으로 너무 바른 행동을 한 친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반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모둠 협력학습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는 모든 학습이 모둠에서 시작해서 모둠으로 끝냅니다. 즉, 아이들이 생각하고 쓰고 그다음에 결과 낸 것들을 모둠끼리 협의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한 단계가 끝나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돌려 읽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는 이 3단계의 과정을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한 단계가 바로 1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둠에 있는 똥쌤 점수판, 꼭 굳이 그 점수판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모둠에 있는 하나의 점수를 1단계 끝나면 점수 하나 올리고 2단계가 끝나면 또 점수 하나 올리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의미의 점수가 아닌 바로 단계를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점수를 하나씩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모둠이 지금 현재 어느 과정을, 그리고 아직은 못 끝냈고 하고 있고 이런 게 눈에 보일 거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선생님 저희 모둠 다 끝났는데 뭐예요? 이런 물음을 할 때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얘들아, 우리 반 전체는 아직 안 끝났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출동하자! 즉, 우리 모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둠도 끝날 수 있게끔 함께 도와주자 라는 협력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모둠을 벗어나 학급 전체가 협력학습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바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끝낸 모둠만 점수를 주고 못 끝낸 모둠은 점수를 안 주는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쟁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례 시간에 자, 우리 1모둠부터 6모둠이 다 합산한 점수로 보상을 줄 겁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점수를 우리가 함께 모으자, 모둠끼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 서로 도와야지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그리고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상 체계를 통해서 인성꿀이 하나씩 옆으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모둠 보상과 학급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학급 보상판은 인성꿀 36개를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 협력, 조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학급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6기라는 인성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줘야 될까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보상을 만들어 놓고도 보상을 주는 걸 잊어버려서 그냥 방치되고 언젠가부터는 안 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바로 학급 디톡스에서 말씀드린 당일물 같은 교육 방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전에는 인성에 관련된 거를 개인 쪽에서 한 명이 잘해서 하나 붙여주고, 과정 중심의 인성평가로 해서 하나 붙여주고,
오후에는 어차피 종례 시간에 우리가 모두가 모은 모든 요소를 합산해서 점수를 줄 거니까 합산해서 이 정도의 하나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잘 계산해가지고 한 개 붙여서 하루에 2개 해서 곱하기 20 하면 한 40개 정도 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원하는 꿀 같은 시간을 함께 갖는 거. 자, 이번 학급 보상 달콤한 교실에는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지에 대한 학급 보상 해설편이고요. 자, 다른 영상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학급 보상을 어떻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용 PPT가 있고요. 자, 여기 PPT에서 저는 사실 놀이를 중심으로 학급 경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놀이 상황에 따른 인성 요소를 하나의 예시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놀이 상황이지? 선생님께서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바로 환경 구성용 PPT죠. 자, 이 PPT에는 6개의 인성 요소 꿀이 있습니다. 자, 이 인성 요소 꿀은 제가 직접적으로 칭찬하기 좋을 만한 인성 요소를 담은 거고요. 선생님께서 예외로 그냥 나는 예의 또는 정직, 다른 겸손, 이런 인성 요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바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의 인성 꿀만 아니라 그냥 인성이라는 꿀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인성 요소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붙이다가 붙여줄 게 없네? 그러면 바로 7번째인 인성꿀에서 인성을 따서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기초 기본 교육입니다. 자, 늘 우리가 듣던 바로 바른 인성 기르기가 이 컨텐츠를 통하여 선생님께서 보다 손쉽게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인 학급은 선생님의 단호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즐거움 속에서, 단호함 속에서 서로 밀당이 되고, 그 속에서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시기적절한 칭찬 한마디가 학생을 변화하게 하고, 과정과 인성 중심의 학급 전체에 대한, 모둠에 대한 보상 자체가 내가 원하는, 내가 조금 더 운영하기 편한 학급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선생님들의 응원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상 송쌤 송성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